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신신 법정 클럽 시작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관련해서 새로운 문건을 확보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수사 지휘했던 전익수 대령이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에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수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 계엄 관련한 문건이 언제 작성됐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탄핵 정국 때 2017년도 3월에 작성된 것이 발표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순실 씨가 막 귀국할 무렵 그 2016년도 10월 무렵에 그때 계엄 문건이 청와대 라인과 연결이 돼서 2016년 10월에 작성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익수 대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은폐하고자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전익수 대령은 이 사건을 왜 은폐를 했을까? 일단 지금 보면 압수수색도 했었거든요. 압수수색도 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덮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전익수 대령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민간 검찰로 넘겨서 했다. 우리가 덮은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좀 봐야 될 거는 이 얘기는 뭐냐. 2016년 10월 달에 작성된 거는 김관진 그때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의 신기훈 대령인가요? 네. 행정관. 중령인가요? 네. 요 라인으로 해서 작성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얘기했던 2017년 2월 달에는 한민구 조연천 라인으로 작성된 별개의 문서가 있는데 실은 알고 보면 이 두 개의 문서가 결국은 청와대라는 컨트롤 타워에서 작성됐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거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고요. 재수사를 통해서 청와대 국방부 라인 그다음에 국방부 기무사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이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 합쳐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2016년 문건은 박 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문건은 청와대를 통하지 않았느냐.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느냐. 이 두 개의 문건이 하나로 청와대에서 합쳐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전익수 대령은 민간 검찰로 넘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죠. 자료를. 네. 아니, 자기들이 자료를 넘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연관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자기들이 오해를 받지 않을까. 사건 자체를 넘겼다. 예, 사건 자체를 민간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넘어갔는지. 압수수색 통해 갖고 확보한 수사 자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에서 이제 오히려 압수수색에서 나왔던 희망계획 문건을 가지고 뭔가를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다른 너 진급 대상자 됐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기훈 중령을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 변호사님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수사를 다시 들어가면 확보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군 검찰에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전익수 대령도 그게 어디에 있을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전익수 대령이 이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 이런 본인은 오해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때 만들어진 수사 자료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죠. 예. 근데 굉장히 의문인 게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이 혼자서만 갖고 있는 문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보자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압수수색해서 군 검찰이든 뭐 민간 검찰이든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째서 이것을 일반인이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건지 이건 명백히 덮었다는 내용도 맞다라고 보여져요.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희망계획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은요, 뭐를 희망하는지가 눈에 보여요. 계엄령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또 이 계엄령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온갖 논리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문서에 다 잡혀요.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최종본 진위를 놓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7월에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 가짜다. 어떤 말이죠? 하태경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고 자신이 최종본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목차를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최종본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인 거죠. 반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문건이 조작된 문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군인권센터는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도 그 최종본이 아니고 2017년 3월 3일 날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서 얼핏 보기에는 최종 수정 일자가 그때니까 최종본 같지만 이거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2017년 5월 10일 날 작성된 문서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 문서를 좀 세탁한 문서. 그러니까 날짜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세탁 문서라는 거죠. 세탁 문서. 네. 정권 바뀌었으니까 정권에 잘 보이려고 만든 문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기 전에도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그건 조작된 문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입수한 것이 7월에 공개된 기무사 문건이 가짜라는 거를 제시하기 위해 했던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최종본이다를 떠나서 이거에 대한 최종본의 재수사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서로 싸울 게 아니다. 타임라인을 다시 쫙 늘어놓고 타임라인별로 어떤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사 없이 이거를 일방의 얘기만 듣고 이게 뭐가 진짜다, 뭐가 최종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로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진실이 뭔지 정말 하루빨리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하는데 검찰의 움직임은 아직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한번 기소유예 그리고 참고인 중지 이렇게 내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묵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검찰 주장은 그렇잖아요. 조현천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조현천이라는 한 사람 쏙 빠졌다고 해서 이 큰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수사의 틀이. 그러면 검찰 당국에서 조현천을 귀국시키라고 노력은 해봤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에 MBC 보도를 보니까 조현천의 형도 나한테 전화 연락 온 적도 없다 그랬거든요. 원래 보통 그렇게 도피하게 되면 가족을 통해서 설득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안 했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은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고. 지금까지 받아먹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고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네요. 수사단 어떻게 구성됩니까?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안산지청장 임관혁 지청장이 단장을 맡아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수사권을 가진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중간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 한 명이 그때 심폐소생을 받고 있었고 헬기로 이송하면 20분 거리를 배로 이송하는 바람에 4시간이 넘게 걸려서 결국 사망했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수사를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일단 수사팀을 이끌게 될 임관혁 안산지청장 어떤 사람이죠? 특수통이죠. 네. 특수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자리를 2번이나 여기만 특수통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까지 이제 지휘 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 지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예.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조사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특조위에서 발표할 때 학생들의 사체 검안서가 2장 있는 학생도 있고 3장 있는 학생들도 있고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데 의혹만 제기됐는데 마침 한 학생이 임모군 같은 경우에는 그 체증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체증 영상을 보니까
그때 살아있던 걸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체 검안서에 한 개는 15m 거리에서 발견됐다라고 진술은 되어 있고 10m에서 발견됐 100m 이내에서 발견됐다 아니면은 10km 이내에서 발견됐다 이런 사체 검안서가 2장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헬기가 그리고 당시에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왜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수색을 왜 안 했는지 수색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헬기가 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왜 분명히 살아있는 학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차제에 이렇게 특수통이 전격 투입돼가지고 또 검사들 한 7명에서 9명까지 투입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실관계 중에서는 해경이 여전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크게 규명돼야 될 사실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급변침, 과적이나 이런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급변침과 침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등은 그 박근혜 7시간 왜 그렇게 그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면서까지 봉인하고 증거를 조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에서 좀 짚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 부분 이제 법리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병우, 황교안 같은 경우 그 해경 1, 2, 3 정장 승객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그 황교안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의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번 특수단이 충분히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데 수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봐야죠. 지켜봐야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 한동훈 부장 등이 어떻게 수사하는가를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이 그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수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걸 가지고 황교안 흔들기라고 또 이상한 논평을 내셨던데 누군가가 황교안을 흔드는 게 아니라 최근에 황교안 대표님을 보시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흔들고 있는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타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국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 3부 기다려주시고요. 다른 얘기 해봅시다.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귀국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적색 수배도 내렸다고요? 네, 적색 수배는 사실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요. 그 적색 수배 대상은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아니면 5억 이상의 경제사범 이런 경우에 내리는 건데 경찰이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적색 수배의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갸우뚱한 것 같아요. 이 뉴스 보자마자 저는 든 생각이 그런데 조현천은? 조현천은? 왜 안 찾고 왜 안 찾고 있을까요? 못 찾고 있는 건지 안 찾고 있는 것인지. 그래요. 자, 윤지호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5가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후원금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후원금 횡령 등 해갖고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시 경찰에 어떻게 보면 쫓기는 신분이 돼버려서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 이외에도 적색수배 의뢰 이외에도 여권 무효화하고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별 실익이 없어요. 이미 이분이 이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권까지 갖게 된다면 이런 조치들이 전혀 실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름 윤지호 씨는 본인 스스로가 화상을 통해서라든지 자기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본인 스스로 제시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분히 좀 시끄럽기만 하고 실익 없는 조치들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게 인터폴 적색수배라고 하면 인터폴 수사관들이 막 찾아가서 윤지호를 체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익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도 그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권 무효 신청을 해서 외교부에 전달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윤주호 씨가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요거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김관진 DB그룹 회장이 2년 만에 자진 귀국을 했잖아요. 여권이 만료가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신분 세탁을 하지 않고는 외국에 있을 수 없다. 요런 점이.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예. 그렇겠네요. 근데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 신청을 하자 시민단체가 민감용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요? 이제 말하자면 장학선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실패 내지는 수사 지연, 수사 태만을 덮기 위해서 윤지호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장학선 사건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민간형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녹색당과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등 7개 단체가 요구를 했네요. 시민단체가 윤지호 씨 입장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윤지호 씨 입장이라는 게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협조하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상이든 어떻게든 뭐 경찰이 만약에 방문할 경우에 뭐 법상 안 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자기는 뭐 조사에 응할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근데 조사에 응할 입장이면은 귀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적인 수사라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 못 꼈죠. 그러니까 왜 나갔냐부터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머니가 아파서 나갔다고 했는데 당시 어머니는 한국에 계셨고 이 부분에서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그리고 납득할 만한 진실을 밝힐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두 분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